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을 보면 비싸고 안 좋은 것은 있지만 싸고 좋은 것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싸고 좋은 땅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찾으러 다녀보면 싸고 좋은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싼 땅은 싼 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땅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진리를 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 저는 생활 공부하기 전공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천 IC에서 7분 거리 부감면에 있는 토지를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땅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꿀팁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저는 주택을 지으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처음 저는 생활을 하시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자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거든요.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저는 생활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평생에 땅을 처음 사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 집을 처음 지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중요한 요점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12년 동안 직접 경험을 해온 가장 중요한 이 6가지만 잊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저는 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먼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하라.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가실지 아니면 지역을 따지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곳을 갈 것인지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다면 갈 곳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서 꼼꼼하게 짚어보시고 차츰 거리의 폭을 좁혀서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땅에는 농사를 지을 땅, 농림지역과 건축이 가능한 땅,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 건폐율이 40% 되는 계획관리 땅입니다. 투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집을 지으시려면 꼭히 계획관리 지역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건폐율이 20% 건축이 가능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점에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 평수가 100평이 되면 20% 건축이 가능하니까 20평은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와, 벌써 목적지가 가까워졌네요. 지금 가는 곳은 며칠 전에 매매가 된 곳으로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포크레인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평수를 먼저 정하라.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평수가 너무 큰 것은 관리하는 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 행여나 되돌아파실 때는 금방 팔리지 않으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서 평수에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IC와 가까운 곳을 택하라.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도시 근교로 가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사람의 일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관계와는 단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도 간혹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인들이 한 번씩 놀러를 오더라도 찾아가기가 쉽고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산속에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과일은 썩어서 버리고 말지요. 자연인처럼 조용하게 살겠다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한 파실 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으면 어떤 땅을 사야 합니까?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맹지를 사면 절대로 안 된다. 맹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은 내 집 앞에 길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간혹 맹지도 괜찮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도시의 기획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는데도 서류상 다른 사람의 명예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꼭 짓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땅을 계약하실 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 후 주택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꼭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전원주택이 한 6채 정도 되고요. 이 땅은 160평 정도 되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야말로 처음에 모든 악조건을 고루 갖춘 토지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자풀이 나서 엉망이었고 들어오는 입구 도로는 지자체에서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포장을 하였기에 엄밀히 따진다면 이런 땅은 맹지입니다. 도로 쪽 입구에 개인 땅이 있었는데 그 지분을 사들여서 얼마 전에 깨끗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 중간 부분에 공사한 흔적이 보이시죠? 바로 광역 상수도 설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저와 둘도 없는 지인분의 일이라서 끝까지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하게 된 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쓰레기가 너무 많아. 예, 나무가 엄청나더만 이런 나무도 많고 네. 밑에 또 다 대나무대요. 아, 예, 감독님. 얘는 밑에 또 다 대나무다 대나무. 아, 그렇죠. 대나무 지금 이거 다 처리해놨더라고. 그래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저 뚝쪽으로 가서 뭐 이거 네. 뚝쪽으로 처리해놨어. 네네네. 아이고, 이것만 해놔도 권하다. 권하기는. 다섯 번째,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이라야 한다. 시골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면 우선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지를 필히 짚어봐야 합니다. 도시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은 이미 공사가 되어 있으니 개인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시골의 기농, 기촌 하시려는 전기보다도 수도 시설에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광역 상수도가 없는 곳에는 지하수를 파야 하니까 지하수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비싸지만 지역마다 수질 검사도 해봐야 하거든요. 어느 곳에는 석회가 많고 바닷가 쪽으로는 염분이 심해서 지하수를 판다 해도 식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밑으로 아시면서 세고 가더라. 예, 저 위에 집에서 다 쩐저가 그렇거든. 자기가 잘못해 놔놓고 안 그랬으면 그게 없는데. 아무리 카드 모이지. 아니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영어 먹었어. 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그래가 네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고 그래가 네 연락하세요. 힘들게 비싼 돈을 투자해서 마음에 드는 곳을 별장을 짓는다고 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이 좋지 않으면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지요. 물에 대한 것은 바로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6번째, 축사나 혐오 시설이 없는 곳을 택하라. 도시에는 신축이 아니고는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생활공해로 다들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 시골에는 또 무덤이나 철탑과 축사 같은 혐오시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걸린다면 좋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가까운 일본과는 달리 무덤을 아주 싫어하시지요. 웬만한 곳에는 한 가지씩은 걸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곳은 이 세 가지는 전혀 없는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이 정도 땅이라면 그냥 중뚫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야말로 여러 가지 처음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나니 천하의 명당이 되었네요. 여러분, 땅을 매입하실 때는 내 땅이 도로를 잘 물고 있는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땅은 결코 투자를 목적으로 사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주택을 짓는데 이곳에 나중에 좋은 호재가 되는 곳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를 하시려고 땅을 사시면 몰라도 집을 지으면서 꼭 먹고 알까지 먹는 그런 땅은 없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 땅처럼 처음에는 흠결이 많았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얼굴에 성형까지 하고 나니 인물이 훤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딸을 시집 보낸다면 보내는 마음도 편하고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도 흐뭇하겠지요. 그럼 이렇게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공사비는 얼마일까요? 식사비 포함해서 51만원 들였습니다. 여러분, 전원생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다시 되돌아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